네, DS 단석인데 최근에 이제 DS 단석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죠. 네,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DS 단석이 바닥권을 탈피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좀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이 신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DS 단석의 최근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멘텀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DS 단석이 주목받은 건 얼마 안 돼요. 이게 10월 말부터거든요. 어차피 10월 말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이슈가 들어왔구나. 근데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 성장 수혜주로 좀 분류되면서 친환경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 DS 단석은 국내 바이오 디젤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인데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HVO 그다음에 SAF인데 하나씩 보면 HVO라는 건 수소와 식물성 오일입니다. 근데 HVO는 수소 첨가 공법으로 제조된 2세대 바이오 디젤로 저온에서도 얼지 않아 SAF라는 건 항공 바이오예요.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항공유로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항공유요. 비행기에 이제 넣는 기름이죠. 항공유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 항공유 대비해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냐? 최대 80%를 줄입니다. 80%면은 거의 다 줄인다고 보시면 되죠. 최대 80% 줄일 수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죠. 뭐 오존층 파괴라든지 또 빙하가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몇 년 전에 선진국들이 정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금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전은 니들이 다 해서 탄소 배출은 다 해놓고 책임은 다 같이 지는 거냐. 그래서 선진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좀 막기 위한 강제 법안들이 앞으로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유럽 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저감 기술이라든지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질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VO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실물성 유지,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저 폐기름으로 만드는 SAF는 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폐기름으로 항공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죠? 항공유는 고급 기름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할 때도 항공유로 분해되는 건 비싸요. 네, 비싸게 분해가 되는데 심지어 동식물성 유지나 폐기름으로 이 수소와 식물성 오일을 만들어서 바이오 항공유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SAF 같은 경우 바이오 항공유는 일반 항공유보다 얼마나 비싸요? 2.5배에서 8배까지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크겠죠. 항공유 자체가 원래 비싼데 일반 항공유보다 2.5에서 8배까지 비싸다고 한다면 수익성은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DS 단석의 신규 모멘텀으로 10월 말 정도부터 현재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냐? 3분기까지 평택 1공장에 40만 톤 규모의 HVO 전처리 플랜트를 구축했고 내년에는 30만 ton의 바이오 항공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신규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MOU도 체결이 된 상태라는 거죠. 일본 최대 정유사를 비롯해서 노무라 사무소, 삿포로 유지 등과 연료 수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물론 한국에서 생각하는 MOU의 개념은 양해각서니까 언제든지 이제 빠그러질 수도 있는 계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게 얘기가 된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또 요겁니다. 전 세계 HVO 생산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바이오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EU가 정책적인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이 정도로 획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은 대표적인 선진국으로서 탄소 저감에 대한 의무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가장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도 HVO를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대규모 계약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DS 단석의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상한가 가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죠. 권리락 한 주당 두 주를 배정했다. DS 단석이 워낙에 좀 고가로 상장을 했다 보니까 단가를 낮춰서 거래를 원활히 하겠다. 요거까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20일 이평선 위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차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위치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관점이고, 성장성만 보자면 64,000원 전고점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도 HVO와 이제 항공유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좀 그때마다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최근 이제 성장주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흐름들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이렇게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DS 단석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제 기업 설명만 좀 드렸습니다.